요건 더 가야 되겠네. 어쨌든 여기가 요쪽이 서울대역이고 요쪽이 낙성대역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여기서 요 물건이 여기 있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내려가 보면 지도를 크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이와 같이 이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집이 여기는 이렇게 했죠.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코너에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더 높은 가격 낙찰되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반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진처럼 보면 안 돼. 항상 이런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보면 아무래도 사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주택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임차인이 있어요. 이 주택은 여러분이 봤으니까 주택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가 B101, B102. 그리고 여기는 1층은 누가 사느냐? 지금 어머니, 모친이 7분의 3 지분권자가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아들이니까 지금 7분의 2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7분의 2를 가지고 있는 딸 거는 이 공매는 매각이 되니까 내 거죠. 요 2층은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내가 해봤어. 어떻게 했냐면 한 1억 9,600인가 얼마 낙찰됐죠? 그러면 이거를 13.35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1억 9,600 나누기 13.35 하면 얼마냐? 평당 1,468만 1,647원 나와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감정가는 얼마 나왔냐? 감정가는 3억 800만 원 정도 감정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안 하고 이 사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보증금도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이 사람은 많으면 한 2억 정도 되겠다 생각해서 2억. 그러니까 2억 7천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3억은 인수해도 되겠다 해서 내가 계산해 3억을. 3억을 곱하기 어떻게 했어요? 3억인데 7분의 2만 인수하는 거죠? 응? 그럼 어떻게 했어요? 3억을 7분의 2면은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얼마였어요? 8,500 71만 4천이니까 이거 어차피 더 준 거니까 한 8,500 정도 한 8,600 인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 낙찰 받으면 그야말로 1억 9,600에서 요거 따지면 한 2억 8천 정도 대략 2억 8천 정도에 사게 되는 거죠. 이게 3억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2억 8천을 이제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얼마냐? 아니다. 2억 8천을 13.5로 곱하기 나누기 13.35 하면 얼마냐? 2,090만 원 나와니까 2,100만 원 정도 꼴에서 정확히 2,097만 3,782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3,000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사면 2,100에 사는 거니까 괜찮죠. 그랬더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받고 가서 가보니까 어떻게 냐 이거 7천만 원 맞더라고. 이게 얼마냐? 1억 2,500만 원이야. 응? 그러니까 인수할 금액이 5,500이더라고요. 이거 계산해서. 그것까지 여기다 쓸 필요 없죠? 그럼 얼마야?
5,500이면 어떻게 했어요? 2억 5,500에 산 거예요. 등기비까지 합쳐 2억 6천이죠? 2억 6천. 2억 6천이면 이게 얼마인가? 그 등기비는 뭐 어차피 그 펌 내니까 2억 5,500. 원가만 갖고 와 계산. 누가 뭐 등기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얼마 싸게 샀다 얘기 안 하죠? 일반 매물 사도 다 등기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억 5,500. 좀 이럴 땐 좀, 나누기 13.35죠? 0.35 하면 평당 1,910만 원이에요. 1,91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른 지분권자에게 그냥 2,500만 원에 계산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1억 2,3천 나오더라고. 그냥 바로 팔아도. 근데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여기 살 생각이 없대요. 이거를 팔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팔면 요거를 한 2,500 정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억. 이게 47평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그냥 2,500 잡으면 거의 10억 나와요. 1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3천만 원에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업자들한테. 3천까지 잡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한 14억 나와요. 요거를 작업해가지고 10억에 사가지고 14억에 팔면 한 4억 정도 양도차익을 볼 수 있죠. 응? 이 특수물건은 지금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만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야 돼요. 대부분이 낮겠죠. 높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 나도 모르고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두 사람이 입찰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내가 2등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죠. 1등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긴 힘들어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이 쉽죠, 이렇게. 원래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1억, 2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3억으로 계산했죠. 나는 이게 선수리 임차인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오래전에 임차인이잖아요. 2011년도에 입주한 사람인데 이 집이 40년 된 집이에요. 이런데 무슨 있겠어요. 근데 지금 주변에 다 집 짓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이 물건을 이제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게 물건 세부 정보하고 암세 정보를 해가지고 하면 이게 임차인 내역하고 여기 말소기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진 씨가 7천만 원이요. 이 사람 배당 요구한 사람이라 다 받아요. 그러나 B015하고 2측이 안 한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 입찰 정보 넣으면 이 공매재산 명세가 있는데 여기 캔코는 이 공매재산 명세에서는요 매각이 되고 나면 없애버려요. 그래서 안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보면 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같이 이제 보면 좀 전에 이제 요거 말고 또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탁공매 하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방까지는 못 들어가죠. 나는 이제 썰 거 아니면 안 해요. 응? 왜 안 하겠어요?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에 딱. 첫째, 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돈도 없어.
내가 무슨 뭐 거기까지 지방에 가 투자할 만큼 내가 그렇게 부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서울에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방권을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지방권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도록 그 돈을 벌게 하기 위한 나의 그 생각이 있죠. 세 가지 이유네요. 이게 진심이에요. 믿어도 돼요. 자, 이거는 누군 국제자산시장이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예, 국제자산시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매각 결과고 요걸 누르면 이게 국제자산시장에서 매각 절차 진행했던 거죠. 3억 8,200인데 이렇게 떨어져가. 이게 입찰 정보를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가격이 실행이 처음에는 시세대로 진행한 거야 이게. 그러지 4억 9,400 시세죠. 떨어뜨려가지고 4억까지 떨어진 거죠. 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요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격이 사고 싶었어. 왜 그랬냐? 감정가가 3억 8,200이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에서 보니까 4억을 쓰면 이게 여기서 이거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입찰가를 선정해야 돼요. 1등을 해야죠.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물건이 몇 명이 들어오냐? 최소한 4명에서 5명이 입찰 들어올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기에. 여러분들 이 경매나 공매 오래 하면 이런 거 금방 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4명에 다시 들어오면 몇 명이 쓸 것이냐 이거를 얼마 쓸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은 여기다가 몇만 원만 넣는다. 뭐 한 6만 원 이렇게 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 4등. 또 한 사람은 3등은 누구냐? 3등은 이거 낙찰을 어떻게 하면 한 4억 그 100 한 뭐 60만 뭐 몇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누구 쓰냐? 2등은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4억 한 200대 40만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쓰는 거고, 이것도 그냥 뭐 100 몇십만 원 더 쓴 거죠. 이 정도 가격을 쓰는 사람들은 낙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찰돼서 낙찰될 확률은 80%밖에 안 돼. 80%밖에 안 돼. 못 받아요. 이게 왜냐면 거의 한 5억 정도 가잖아. 이게 아무리 신탁 공매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1등을 하려고 싶어서 어떻게 썼냐? 4억 300. 근데 여기서도 4억 300 쓰는데 이걸 잘 따라오더라고. 이게 중요해. 2자, 3자, 4자, 5자, 6자. 요게 굉장히 인색해, 사람들. 내가 하도 요걸 쓰니까 요걸 많이 따라오더라고. 요즘에는 이거 쓰죠. 응? 이 입찰 들어갈 때에는 이 사람들 심리 싸움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1등. 전문가들은요, 이 경매나 공매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가격 쓰는 줄 알아요? 절대 이 가격 안 써요. 이 가격 쓰지. 이 경매나 공매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가격 안 써요.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했다고 하고 좀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는 나하고 붙으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꼭대기에 있잖아. 이거랑 얼마 차이나? 한 2, 300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저걸 몇천을 돈 벌려고 그러는데 2, 300 때문에 저걸 낙찰 안 받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다 이거지. 이렇게 입찰 썼을 때에는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인데 보면 이게 어디 있느냐?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기 감정평가에서는 잘 안 나와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구치소가 여기에 구치소 자리예요. 이게 이사 갔죠? 여기 행정 복합도시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가격 이건 31년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때문에 이 주변 아파트가 오고 주변 아파트는 전부 6억 5천씩 가요. 그런데 이거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해서 놓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해놓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온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입찰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입찰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분석하고 입찰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매를 할 때 어떤 물건을 갖고 찾아서 어떤 물건을 찾으려면은 이 물건이 우량한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우량한 물건은 뭐 돈이 돼야죠. 돈이 되는 거는 오를 수 있어야 되는 부동산 찾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근데 돈이 된다고 해도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에서는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로 살 때 특수물건 쪽으로 가면 좋다. 특수물건. 이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나 지분 공매 또는 이제 법정 이상권 있는 법정 이상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땅이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건물은 A가 전부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러한 물건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 B 지분을 땅을 사가지고 이 A 건물을 전체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이제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할 때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나 법정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경매로 해서 낙찰받는 사례가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경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매로 투자할 때는 아파트 사도 괜찮죠. 특히 신탁 공매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공매를 살 때에 이 지분 공매나 법정 사건이 있는 공매, 이 토지 전체가 공매로 나왔을 때, 건물은 B가 나왔을 때, 이 건물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정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이 시점을 따지는 당연히 법정이 사건이 없죠. 과거 30년을 생각을 해봐라. 30년을 사이에 법정이 사건이 취득한다면 이 건물은 이 토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 30년 동안은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토지를 C가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가 B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렇게 토지가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또는 건물이 전부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B 3분의 1 지분 사도 이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전에 성립됐다면 그건 승계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죠. 토지가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 이런 경우 많죠. 건물은 A가 전부 소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부 지분 공매와 지분 법정 이상권과 지분 공매가 한꺼번에 나오는 사례가 되고 또는 이렇게 B 지분만 나왔을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건물만 나올 수도 있고 땅만 나왔을 때도 어떠한 상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매로 사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물건을 찾아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월 23일 금요일 원미도 공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칠판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